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경인 지역 단골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경인전철 지하화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이 나왔는데요. 여야 후보 캠프 진영에서 모두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막대한 사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 이야기는 정말 한 10년 넘게 듣고 또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일까? 일단 대선 후보 진영에서 모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각 캠프의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듣고 계신지 좀 나눠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민주당 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인천을 방문해서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경인선 지하화 네.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인선이 인천 도심을 양분하고 있고 또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상에 공원과 같은 생활시설, 업무시설을 배치하면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사실 경인선 지하화 공약은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경선 후보 시절 때부터 네. 인천 지역 5대 공약에 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포함시키죠. 예전부터 쭉 얘기해왔던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선 후보가 돼서 인천에 와서 공약 발표에도 경인 지하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세월 아침 대화에 나와서 자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경인선 지하가 네. 정말 이루어지나 하고 이제 시민들의 기대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도 나왔죠, 얘기가? 네. 네. 뭐 2004년 총선 때부터 네. 사실은 선거 단골 메뉴로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줄곧 한 20년 동안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국내임 윤석열 후보도 그 다수의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대표 공약 하나로 경인전철 지하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 추진하는 방식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하고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 지상을 개발해서 그 상당 부분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강하게 인천 지역에 네. 오셔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가 흘렀는데 아마 지난 정권, 또 심지어는 지지난 정권, 또 가장 지난 총선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공약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간 진척이 좀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동안 진척이 예.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총선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 대선 때 네. 나온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공약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후보까지 예. 모든 후보가 지금 경인선 지하화,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까지 포함해서 공약으로 제시를 해왔는데요. 경인선 지하화 공약은 이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그때도 나왔던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상부 공간을 개발해서 사업비를 마련을 하겠다, 아니면 네. 전액 국비로 해서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각 후보자들이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행 네. 방안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돼서 과도한 예산 부담 문제로 인해서 두 명의 대통령 모두 추진 네.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 실현하지 못한 대성령 공약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후보 얼굴만 바뀌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우려먹기 공약 아니냐, 네. 또 얘기만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희망 고문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의 후보가 유력 후보들이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졌으면 하는, 실제 좀 진전되고 예.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사업비 문제 때문이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국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하자라는 얘기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철도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경인전철 지하화를 보면 그 대규모 토목 사업은 그 설계와 그 시공 방식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8대 대선 때에는 대략 한 5조 정도로 예산을 추정했고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양쪽 후보 다한 7조에서 한 10조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금액이 또 세월이 지나면서 더 늘고 있는 그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공약 안에 보면 재원 마련 대책들도 좀 밝히고는 있나요? 좀 각각 살펴볼까요? 예. 일단 그 윤석열 네. 후보도 뭐 크게 두리뭉실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상의 그 토지를 활용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양쪽 후보다 좀 틀린 네.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철이 들어온 지 저희 그 인천에 122년이 지났고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심을 예. 반으로 나눠지면서 그 인천, 서울, 경기 시민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 국가가 그 국책 사업으로 선정해서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그 예. 시민 친화형 그 거리로 조성하고 녹지를 확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그 수익성을 고려해서 난개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재화를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네. 후보 측에서도 뭐 앞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선 인천역에서 구례역까지 27km 총연장 구간을 연장하는데 한 7조 원가량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역시 뭐 경선 후보 시절이나 뭐 네. 이번 대선 공약 발표 때에도 앞서 윤석열 후보처럼 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캠프 공약이라는 정책개발 담당자하고 좀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네. 역시나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방법까지 아직 음.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기는 무리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경인선 지하라는 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좋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경선 후보자 시절 때 네. 작년인데요. 민간 투자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뭐 예.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즉 공공이 재정을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사업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 볼 때 민간 합동 투자 방식으로 경인선 지하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민간 합동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본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 저희 지역 사회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와 어떻게 연계해서 예.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지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양쪽 후보들 다 그 택지 개발 방식이라든가 네. 내지는 뭐 상업 지역 방식으로 이 재원 조달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심도 있는 지역 사회에서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일단 뭐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뭐 공공 비용이나 민간 비용이나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자, 국토부에서 경제성과 관련된 연구용역 조사가 있었죠. 이게 나와야 좀 더 이야기가 구체화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국토부 연구용역 조사 결과가 지난 연말에 나올 네.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중간 보고에서 국토부는 경인선 상부 부지에 대한 유부지 활용과 뭐 도시 재생, 역세권 예. 개발을 위한 뭐 종합 플랜을 뭐 수립해서 추가 편익을 발굴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만 가장 관심사인 BC값에 대해서는 중간 내용을 예. 내용이 공개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과거 부천시에서 여러 지자체들과 함께했던 영역 조사 결과가 BC값이 0.53에 불과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게다가 또 간접 편익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최대 0.86밖에 BC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토부의 우려가. 입장이었었는데요. 예. 하지만은 이제 이게 부지 매각 편익을 4조 원 정 가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앞으로 미래 가치를 산정을 해서 추가 편익을 발굴하게 되면 4조 원 그 이상의 예.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지적 그리고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토부 중간 보고 결과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에 많은 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중간 보고에 참여했던 의원실 관계자가 전원에 예. 따르면은요. 기대와 달리 그렇게 하더라도 BC값 일에 미치지 않을 못하는 것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쉽지 않게 보이는데 이렇게 경제성이 부족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그 이두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용역 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지난 용역 결과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6년도에 네. 인천, 부천, 서울 등 지자체들이 이제 공동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기본 구상 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 비용 대비 편익값이 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용역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값이 왜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면 네. 전철을 지하 사업과 그다음에 상부 사업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 비식값이 굉장히 낮아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비식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조사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존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 사업으로 정부가 선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의 플랜을 짜는 게 올바른 예.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상부 복합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네네네. 좀 개선이 가능하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물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한데요. 네. 상부의 토지의 이제 공시가가 지하를 하고 나면 보통 2배에서 한 5배 정도로 오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구로에서 인천역까지 부지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대략 그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7조 원 정도로의 수익이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 수익으로 보면은요 미세먼지라든가 저감이라든가 차량 통행 시간 그 운행 단축 그다음에 차량 운행 비용 등 여러 가지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환산하면 예. 연간 한 800억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이게 이제 네. 변화가 필요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으나 성과가 없었고, 자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부천시 갑 김경업 의원이 올해 초 철도 지하와 지상부지 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와 지상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을 발의를 네. 했습니다. 경인선 지하를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합 개발뿐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일부 국가가 부담해 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저리로 융자해 줄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 발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규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경인선 지하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비식값을 이를 못 넣는다는 기본적인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용 이제는 절감시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익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식값을 일리상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획기적이고 좀 파격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결국은 폐기되지 않았었습니까? 21대 국회에서 김경호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 본회의 통과해서 과연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는 양 캠프에서 시선이 비슷하잖아요. 네네.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법안이 없으면 경인전철 지하 사업이 추진될 수 없고 또 여야 대선 주자들이 그 대표 공약으로 선정한 만큼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관계 부처나 공직 사회에서 반발이 굉장히 커요.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양쪽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다 공이 똑같이 냈기 때문에 그 관계부처에서의 저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봐서 법안 통과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선이시고 일단 다음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지역사회 간절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전망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경인선 지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빠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만 추진이 쉽게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김경원 의원의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돼 있는데요. 그게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견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 개발 내지는 민자를 이용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뭐 면제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앞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다가오는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는 이제 행정적 절차적 노력도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네. 경인선 지하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 시각이시죠? 경인전철 지하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면 일단 공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매각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코레일이 갖고 있는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공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네. 공사를 설립해야 그 동시에 그 철도 부지의 매각을 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설립이 꼭 필요하고 또 동시에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서 주변 개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이두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빠져 있지만 5년 후에 2026년에는 반드시 제5차 계획에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경제성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인데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예. 하여튼 지금 이 이야기를 그래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궁금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사업 비용이라든가 지역에서 필요한 중요한 기반 시설 중에 하나, 지하화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국도. 고속도로. 예. 이건 그래도 좀 앞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공약과 비교할 때 이 사안은 어떻게들 각각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잘? 계속 장기적인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공약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고, 근데 네. 시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는 더 말씀을 어렵다고 보시나요? 예, 네.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철도는 중간에 그 들어오거나 나가는 노선들이 없잖아요. 근데 예. 아무래도 경인국도는 예. 들어오고 나가는 짐출입 그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경인선 지하화뿐만 아니라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예전부터 논의는 쭉 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들의 지자체 공약으로는 꼭 들어가서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에 집어넣어서 개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우선하다 보니까 지역 관심에 조금 더 좀 차이가 있는 경인 국도 문제는 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대선 전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인천과 관련된 또 공약들이 있잖아요. 좀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는데요. 예. 좀 눈에 띄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 좀 제가 주요 먼저 깊게 보고 계시는 게 네. 어떤 건가요?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를 임기내에 반드시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수도권 매립지 정책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근본적인 취지로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를 꼭 다시 조성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대선 공약에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제2의료원 설립 및 국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그 공약이 제 눈에는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경인선 지하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의 공약으로 했는데요. 나머지 공약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재명 후보가 정리해서 발표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국가 철도망 규칙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우선순위로 추진해서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른 뭐 공약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2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7호선 청라 연장 그리고 GTX를 뭐 추진하겠다.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 공약이 가장 눈에 띄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선거일 전까지 인천을 다시 방문할 것 같은데요. 당사자 후보들이 그때만큼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좀 선언적인 시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인전철 지하와 관련된 이야기 이슈토크에서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